영남 지역을 불태웠던 대형 산불은요, 우리 사회가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산불이 남긴 과제가 참 많지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으려면 산불이 커지기 전에 퍼뜩 발견하고 퍼뜩 불을 끌 수 있는 장비, 환경이 중요할 텐데요. 유독 산이 많은 부산은 대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부산 MBC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부산 MBC 유태경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산불 관련해서 리포트 열심히 좀 뛰어다니는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봐서 오늘 모셔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부산에 이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진입 곤란 구역이 100군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체 109개소로 집계가 됐는데 전국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마저도 전수조사가 된 건 아니라서 실제로 진입곤란구역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된 원인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부산 소방재난본부 자료를 직접 입수를 해서 분석해 봤더니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로가 협소하거나 급경사나 급커브 같은 지형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건데 이 중에서도 좀 특이한 점이 65곳, 네. 그러니까 한 60% 되는 곳들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불 나고 이랬을 때 불법 주정차 등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 못하고 이런 뉴스들을 저희가 좀 만나본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불법 주정차가 좀 60%나 원인이 된다면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큰 거 아닌가? 단속을 좀 강화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이제 소방 쪽이나 교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조치가 이제 단속을 강화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65곳 중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5곳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돼도 단속 CCTV가 있는 곳은 7곳뿐이었습니다. 유태경 기자가 직접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들을 취재를 했는데 현장 상황을 보고 또 주민들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직접 가보니까 한 20년 이상 사신 토박이 어르신들이 많으셨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오질 못하니까 주민들이 직접 껐던 모습들을 다 목격을 하셨더라고요. 아, 직접 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 바가지로 물을 퍼서 껐다, 뭐 소화기로 불을 껐다, 소방차가 들어오질 못했다, 이런 얘기들 하나같이 다 해주셨고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으셨죠.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올해 대형 산불이 워낙 크게 나고 여기저기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걱정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주민분들도 구청에다가 이런 부분 좀 개선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직접 가본 곳 중에 이제 금정산에 있는 공해마을이라는 산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 주민분들은 적극적으로 구청에 이제 소방 도로를 내달라,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구청에서 검토는 했는데 일단 도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넓히려면 양쪽에 있는 건물을 허물어야 돼서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답변을 준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게요. 결국엔 도로를 확장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인데 그게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참 답답네요. 네. 아니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주민들의 화재가 났을 때 대비책으로 비상 소화 장치를 설치했다고 하던데 정확히 이거는 또 무슨 장치입니까? 네, 말 그대로 이제 주민들이 직접 불을 끌 수 있도록 그런 장비들을 이제 보관을 해둔 이제 설비함인데요. 대부분 보면 비상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소화 전 연결해 있는 호스릴 같은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장비들을 그냥 주민들이 불이 났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용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제가 직접 가서 어르신들께 이거 쓰는 방법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비상 소화 장치가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이제 없는 곳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이게 산불이라는 게 초동 진압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이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구간들이 많이 있어서 비상 소화 장치 같은 것들을 설치해 놨는데 이런 것들을 또 주변의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시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산불 초기 발견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게 CCTV라고 하는데 이제 산불 감시 장비가 없는 지자체가 부산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직접 그 수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다 합쳐서 108개밖에 없었습니다. 사상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었고요. 네. 다른 지역도 손에 꼽히는 정도여서 CCTV가 정말 부족하다라고 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CCTV가 좀 설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큰 이슈가 있었으니 좀 뭔가 변화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뭐 지자체나 시 차원에서는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라고 말은 예. 하고는 있는데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어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CCTV로 불을 발견하는 것 이것부터가 문제고 거기다가 소방차가 들어올 길도 좁고 거기다 어르신들은 이런 비상 소화 장치를 쓰는 방법도 지금 잘 모르시고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불이 딱 났을 때 소화기 자체도 사용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급한 마음으로 바가지부터 가져가가지고 물을 막 퍼나르시지 않았나. 그러다가 진짜 또 크게 더 다치시면 어쩔까. 또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러니까 진짜 걱정이 예. 좀 많이 되는데 이 감시 장비들을 통해서 좀 산불을 발견한 사례도 있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108개 CCTV가 있다라고까지는 들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 정말 실제로 이 CCTV를 활용해서 발견한 사례가 있나요?라고 질의를 했을 때는 네네.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네, 단 한 건도 CCTV를 아. 통해서 발견된 건 없었습니다. 그럼 또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게 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CCTV가 있어도 네. 뭐 입구 쪽에 있다든지 아. 아니면 이제 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제 넓게 보는 CCTV밖에 없어서 네. 실제로 처음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부족한 거죠. 그렇군요. CCTV가 그렇군요. 부족하다. 아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게 도로를 확장해서 소방차가 진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산 문제라고 하는데 뭐 예산이 얼마나 들길래 그게 어려운 걸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저도 그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네. 제가 이제 지자체에 물어봤을 때 들은 답변은 네. 여러 가지 이런 건물들이 물려 있고 다양한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네.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네. 정확한 예산을 추산한 거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부산이 뭐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형적으로 산이 많고 막 산복도로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자체가 산불 감시 장비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경 기자가 현장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이제 산불 이슈도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좀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건 예. 부산에 산이 정말 많구나. 확인을 해보니까 부산시의 전체 면적의 45% 정도가 산림지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은 부산 곳곳에 산이 있고 민가도 많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직접 가본 현장엔 특히 고령층 어르신분들이 많았는데 예. 이제 물론 현장의 소방대원분들이 발빠르게 불이 났을 때 대처를 해주시겠지만 예. 근본적인 인프라부터 개선을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도 혼자 사는 어르신 집에 불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 고령층 어르신들이 대부분 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 이래 있다가 거실에서 불이 나니까 이 불을 발견하는데도 시간이 또 걸리고 그게 또 지체되다 보면 더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위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소방대원이 오시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다행히 막 도와주시가지고 불을 이렇게 진압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진짜 좀에만 더 늦게 발견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가슴이 참 철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유태영 기자 이게 3월 달에 취재해가지고 이제 저희 뉴스데스크 통해서 기사 나가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 요즘에는 뭐 어떤 뉴스 취재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산불 관련해서 네. 하나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네. 이 산불이 사실은 그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일단 산림보호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규정대로 얼마나 처벌이 되었는지 네. 정말 그 엄벌이 처해지고 있는 건지 예. 이런 부분들 취재하고 있고 네. 또 제가 출입처를 새로 이제 받게 돼서 네. 이제 부산진 금정 이게 다양한 지역 이슈들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뭐 지금 유태영 기자가 몇 년 차죠? 제가 1년하고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딱 목소리를 들으면 뭔가 이 유태경 기자가 굉장히 의욕도 많고 목소리도 단단해가지고 이제 막 사건 현장에 가서 막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잘 전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으실 것 같은데 저희도 유태경 기자 앞으로 응원하겠고 저희 자갈자짐에도 가끔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취재하는 상황들도 좀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 MBC 유태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자, 4월 11일 금요일 자갈찾음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1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2부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지금 또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립을 돕는 부산시의 노력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100일 남의 부산 길라잡이를 통해서 부산의 민주화 이야기까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부 정리하면서 노래 한 곡 깔아드리려고 합니다. 카니발의 노래 그땐 그랬지 들려드릴게요.